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공보전략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유승희 의원, 그리고 안희정 캠프에서 의원 멘토단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남에 대한 그 두 후보들의 어떤 애정 그리고 공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안희정 지금 후보께서 갖고 계신 호남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네, 안희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서울이라는 하나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 개 분산된 심장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뭐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특화된 자생력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가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도시, 그리고 인권 중심 도시, 그리고 신산업 성장의 도시,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육성하고 확충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특별법을 통해서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 2023년까지 5조 원가량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도 이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 취지에 따른 예산 지원을 조속히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5.18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 인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 5.18 정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5.18 당시의 발포 명령자 그리고 헬기 네. 그 기총 총소 책임자를 네. 이제 밝혀서 한 점 의혹 없는 완벽한 진상 규명을 하고 그것이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이 광주 정신 계승에 소홀함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광주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스마트 공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로봇 시대가는 그 로봇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ICT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공장을 광주의 거점 도시로 해서 이 그동안의 충남 지사로서 충청남도를 네네. 발전시켰던 것처럼 그런 어떤 특화된 전략으로 광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대한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성호 의원을부터 들었었는데 유승희 의원께서도 짧게 그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고 공약들에 대해서, 그리고 호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을 정권의 주인으로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국민이고 또 서민 대중이고 호남 민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호남 광주 정신이 촛불 민심과 가장 맞닿아 있다. 네. 그 민심은 무엇이냐? 기득권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서부터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광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뿌리는 네. 호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남의 정권을 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회 경제 인사에서 이 청평 인사, 네. 호남 차별 인사를 무조건 이번 기회는 정말 그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는 방식은 중요한 거는 그 6개월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청평 네. 인사를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경제라든지 지방자치 분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제 많은 공약을 얘기했지만 네. 기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보수 정권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미 그 기본소득제도의 맹화를 그 지역에서 실천을 했고, 그 빚을 갖고 또 중앙정부와 싸워가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 화폐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청년 실업 그 대당이라든지 네. 또 뭐 산후조리원에 그 산후조리원에 네네. 가는 그 이제
시니어들에게 지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역 카페로 했어요. 네. 그 지역 카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정치 활성 지역 상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광주를-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를 방문해서 이미 네. 1조 2천억 원의 네. 지역 카페 발행을 약속을 했고요. 이 기본소득이 전남도민 1인당 평균 연간 85만 원씩이 된다. 그러면은 전남도에는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파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인세를 올려야 되고 네. 또 지금 준조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은 준조세와 같은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재벌에 대한 대기업 재벌에 대한 증세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것을 네. 조약을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낄 수 있고 이것을 이재명 후보는 지방 네. 자치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했던 그런 그런 부분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계획들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는 점을 네. 분명히 지켰고요. 또 이래야만이 그 재량 네. 예산 규모를 광주 광역시라든지 전라남도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내일 또 뵙기로 하고요.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